안녕하세요. 결혼 20년 차 된 50대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남편의 가정은 특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린 나이에 제 남편을 임신했기 때문에 결혼도 일찍 하게 되셨다고 해요. 첫 시아버님은 어머님이 학교를 다닐 때 좋아했던 선배였는데 한 번의 실수로 그 선배와 신혼을 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선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과 남편을 계속 괴롭혔다고 해요. 거의 10년이란 세월을 그렇게 버티고 사셨던 거였어요. 정말 같은 여자가 봐도 어머님은 멋지구나 생각했죠. 이런 특별한 환경 탓인지 어머님은 개방적인 성격이셨고 저를 친딸 마냥 예뻐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미용학원을 다녀 나름 동네에서 유명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나도 본받아야지 생각하고 있었죠. 시아버님은 어머님께 제 남편이 성인이 되자 바로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따로 살고 계세요. 어머님은 아이 셋을 홀로 다 키우신 거였죠. 그래서 남편의 가족 사랑은 남달라요. 저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님이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 하며 애교를 피우기도 한답니다. 저 또한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삶의 여유가 생기신 어머님은 새로운 사랑을 찾으셨어요. 정말 젠틀하신 아버님이셨답니다. 두 분이 만나신 건 조금 되셨지만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되고 나면 혼인신고를 하시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드디어 모두 졸업을 했을 때 저희들의 공증으로 정식 부부가 되셨어요. 그 전부터 어머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보이시고 정말 정성을 다했던 모습을 바라봐왔기 때문에 재혼을 모두 환영했죠. 파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저도 아버님 하며 자주 찾아뵙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저희를 친아들과 며느리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화목한 가정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자동차 정비업을 했었는데 개인 정비소를 열게 되었죠. 대출을 받아 겨우 마련하는데 아버님께서 대뜸 통장 하나를 저희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속에는 무려 5천만 원의 거금이 들어있었고 갑작스러운 통장에 우리 부부는 아버님을 빤히 바라만 보았어요. 어머님과도 이야기가 된 건지 어머님은 미소만 지으시며 저희를 보고 계셨죠. 그동안 모은 노후 자금인데 너희가 쓰거라. 그 한마디에 남편과 제가 놀라 어떻게 사용하냐며 얼른 돌려드렸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네가 장남이라 주는 게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네 가게가 잘 되어야 나중에 동생들도 잘 챙기지 않겠냐.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나에게 다오.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어머님도 아직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장 이런 노후 자금이 필요 없다며 쓰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자신의 친아버지보다 정말 아버지 같은 시아버님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안겼고 저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계속 드렸어요. 하늘이 도와주신 덕분인지 남편의 정비소는 입소문을 타더니 정직하고 솜씨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답니다. 그 후 매달 아버님께 200만 원을 챙겨드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화목한 시간을 지내기를 6개월이 지났고 하루는 남편이 굳은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 언제나 웃는 얼굴을 하는 남편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혼당한 전 시아버님이 남편의 카센터로 찾아와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남편은 당연히 거부를 했죠. 그랬더니 네가 성인이 된 것에는 나의 노력이 들어있으니 그 값을 해야 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당신이 해준 게 대체 뭐가 있어요? 라며 따졌는데 온갖 욕설을 날리시면서 내일 올 테니 돈 500만 원을 준비해 놓으라고 하셨대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기에
오늘 일진이 더럽게 안 좋구나 생각했었답니다. 남편의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려 다음날 남편을 따라 정비소로 갔어요. 제가 격리 일을 했었기에 남편 일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을 먹어도 안 나타나시길래 안 오시는구나 생각을 하던 찰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저 멀리서 누군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딱 하고 느낌이 왔죠. 얼굴은 새빨갛고 술을 과하게 드신 건지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하필 남편은 거래처 사장님이 오셔서 자리를 비웠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시아버님은 저를 본 듯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죠. 전 드릴 돈은 없다고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저에게 니 깎게 어디? 라며 손을 드셨죠. 이 모습을 마침 남편이 들어오면서 보게 됐고 저는 안전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당장 경찰을 부르기 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전 시아버님은 남편의 경찰 소리에 불이 나게 도망을 가셨죠.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거렸고 손이 떨리는 게 쉽게 멈춰지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일으키곤 의자에 앉아 쉬라고 하고는 혼자 정리를 했어요. 충분히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익숙한 듯한 남편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기까지 했어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의연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신도 충분히 힘들 텐데 저를 챙겨주는 남편이 정말 고마우면서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어요. 집으로 들어온 저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답니다. 씻고 나왔더니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했는지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라 남편을 보니 동생들 밥을 챙겨줘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요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먹어보니 간도 적당해 정말 맛있어서 한 그릇을 뚝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함께 봐주고 이야기도 해주며 저의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는 것에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 사람과 어머님께 힘이 되어 드려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죠. 오늘은 남편 혼자 출근을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혹시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저의 몸을 잠식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저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괜찮다고 남편이 달래줬죠. 남편의 의연한 태도에 조심히 다녀오라고 정말 신신당부를 했어요. 남편은 웃으며 나갔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했어요. 점심 전 통화를 마무리하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죠. 하지만 어제처럼 늦게 올까봐 걱정되어 마중을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집안일을 차근차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서 오늘 저녁 찬거리를 사러 나갈까 준비했었죠.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울먹이는 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죠. 놀란 저는 벌떡 일어나 어머님의 가게로 달려갔고 눈앞에는 어제 봤던 시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님! 하며 가게에 들어가니 저를 알아보셨는지 제게 다가오셨는데 전 혹시나 어제와 같은 일이 생길까봐 어머님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아마 소란스러움에 의해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던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계속되는 행패에 어머님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움직이셨죠. 그렇게 돈통에서 오늘 벌었던 수익들을 드렸죠. 결국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준 후에야 그 사람은 가게에서 나갔어요. 처음 창밖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전화를 걸었던 것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지 몰랐다는 겁니다. 저의 연락을 받은 남편은 헐레벌떡 뛰어왔고 저와 같이 가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일찍 문을 닫은 후 집으로 함께 돌아가게 되었어요.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은 시동생들이 모두 격분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기에 다 같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될수록 증거를 많이 남기자 하는 의견이 나와 CCTV를 추가적으로 더 달았고 혼자 다니지 않기로 다 같이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조용한 나날을 보냈어요. 이게 폭풍 전야 같은 날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정비소로 전 시아버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돈 내놓으라는 소리에 남편은 당연히 싫다고 했고 전 시아버님께서는 욕설을 사용하시면서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리셨어요. 상대를 안 했더니 아버님은 방법을 바꿨어요. 바로 가게 앞에서 여기 사장은 아비를 버린 파렴치한 놈입니다. 저와 같은 불쌍한 이에게 도움을 주십사 간청드립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남편을 헐뜯었고 매출도 떨어졌어요. 생계에 타격이 오게 되자 그냥 돈을 주고 치울까 싶었죠. 게다가 어머님의 가게 앞에서는 남편 버리고 바람나서 이혼까지 한 여자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하루 종일 서 계셨답니다. 이게 몇 날 며칠 지속되자 남편도 어머님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불경기까지 겹치게 되면서 앞으로 가족 생계가 걱정되기까지 했죠. 하루 이틀 손해는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한숨이 늘어나기만 하던 중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지 방법을 강구했어요. 여러 의견이 오가던 중 영업방해로 신고하자는 말까지 나왔죠. 사실 이 방법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피켓 시위까지 한 상태라 오히려 소문이 더 안 좋게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 훈방 조치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요구 금액과 찾아보는 빈도에 이젠 이사를 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없잖아요. 진실은 당사자만 안다고 하잖아요. 이젠 시장만 가도 쑥떡이는데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택배를 시키는 걸로 장을 보고 밖에 외출하는 것도 싫어졌죠. 어머님은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며 자책을 하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함께하는 것밖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피말라가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떠오른 방법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전단지를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CCTV를 통해 저장된 영상들을 토대로 캡처를 한 후 전단지를 제작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좁은 동네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은 쫙 퍼졌죠. 그 후로 가게를 헐뜯던 사람들은 줄었어요. 그렇게 소문이 가라앉자 우리는 경찰에 신고를 넣었어요. 그동안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갈취해 갔으며 기물을 파손했던 것이 모두 담겨져 있었기에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었어요. 경찰에서는 바로 전 시아버님을 체포했어요. 하지만 딱히 처벌의 강도가 세지 않아 금방 풀려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방법도 안 되나 생각하던 그때 아버님께서 경찰서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나타난 아버님의 등장에 눈이 동그랗게 변했어요. 근데 경찰은 누군지 안다는 듯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남편과 눈으로 대화를 하는 듯 시선을 교환했어요. 아버님은 어머님께 오더니 이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어머님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님이 어떤 USB를 경찰에게 건네더라고요. 저희는 대체 그게 뭐냐는 눈으로 아버님을 바라보았어요. 경찰은 공손히 그걸 봤더니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는 표정이 싹 굳어버리더군요. 아버님은 이 사람과 아이들에게 행한 증거라고 했어요. 바로 어머님과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동생들과 저까지 미행한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이었고 경찰은 확실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께 대체 뭐냐고 했더니 전에 제가 그런 일을 겪은 게 걱정이 되어서 살펴봤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라다닌 걸 본 거죠.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남편은 이런 제 어깨를 감싸 안아 주었고 어머님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아버님을 올려보셨답니다. 생각해보니 이걸 어떻게 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을 향해 입을 열었죠. 어떻게 CCTV 자료를 얻었냐고 했더니 자신의 직업이 경찰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동안 출동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소방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형사과에서 오래 일하셨던 베테랑 형사셨던 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알자마자 개인적으로 알아본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깜짝 공개가 되니 오히려 아버님이 머쓱해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곳에 들어오셨을 때 경찰관 분들이 그런 반응을 했구나 하며 이해가 되었어요. 어머님은 진작 말하지 왜 안 했냐며 아버님을 타박했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놀랄 우연이 있나 싶었네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전 시아버님께 별도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동안 손해를 본 게 많았고 2번 다시 안 왔으면 하는 바람에 소송했는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이혼을 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해도 자신은 엄연히 전 남편이고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은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 말을 들을수록 차마 법정이라 참는다는 얼굴을 하며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것만 봐도 저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게다가 우리에게는 그동안 아버님께서 저지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리하진 않았어요. 맡겨둔 것 마냥 돈을 요구하는 뻔뻔한 행동에 오히려 전 시아버님은 질타를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얼굴로 자신을 부양하라고 하는 게 정말 어이없었네요. 이런 주장은 당연히 기각되었고 어머님이 승소했어요. 그 이후로 과거 이혼했던 것을 비롯해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우리가 피해를 받은 것을 보상받게 되었답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이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소송까지 당해놓고도 돈에 대한 욕심은 컸나 봐요. 이제는 다 자랐으니 부양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오히려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내면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남편과 어머님의 가게도 예전처럼 괜찮아졌고 일이 잘 풀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글쎄 제가 임신 9주차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집에서는 파티까지 열리게 되었어요.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저희에게 온 소중한 선물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많은 일을 겪었던 만큼 건강하란 뜻으로 씩씩이라는 태명까지 아버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시동생도 조카가 생기는 거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우면서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불러와 거동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친어머니 마냥 저를 챙겨주셨죠. 그리고 막달이 되자 건강한 아들, 딸 쌍둥이를 낳게 되었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이를 한 명씩 안아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주르륵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아버님께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 엄청 고민을 하시더니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받아오셨어요. 윤선, 윤한이라는 이름을 받은 아이들은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었어요. 특히 아버님께서는 첫 손주라며 손자 손녀에게 엄청 잘해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아이들은 20대 후반이 되었고 우리는 어머님 아버님과 비슷한 나이가 되었어요. 어머님께서는 5년 전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고 아버님께서도 작년 가을에 어머님을 따라가셨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앞으로 동생과 아이들과 행복하라는 유언도 남기셨죠. 그렇게 가시기 전까지도 우리들을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던 어머님과 아버님이 지금도 그리워요. 그래서 형제들끼리도 주기적으로 모여 일상생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재산도 공평하게 나눠 가졌어요. 아마 아버님도 이런 모습을 기대하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소중한 우리 딸 윤선이가 시집을 가는 날이에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이 우리 엄마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셨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우리 부부는 매번 다짐을 하고 있어요. 두 분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도 똑같이 베풀자는 다짐을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저는 처음 이혼 가정에서 자랄 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줄 알았고 세상엔 착한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그런 생각도 바뀌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도 행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해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두들 제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